그 포스코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 산업화되기 전에 첫 출발을 이제 한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항 광양에 지금 제철소가 있고 그 외에도 ICT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케미칼 등 회사에서 철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료전지용 소재, 그 다음에 건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IT 인프라 이런 쪽에 하는 작업들, 그리고 태양광, 연료전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그러면 첫 출발이 이제 포항 제철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것처럼 철강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거는 기업 시민 포스코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거, 그 다음에 포스코 인재 창조원은 그 기업 시민 관점에서 어떤 활동을 그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그가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주니어 인공 캠프, 인공지능 온라인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기업 시민 활동 사례를 조금 더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시민 포스코하고 포스코 인재 창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서두에 조금 포스코에 대해서 소개는 드렸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포항제철소는 1968년도에 이제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이때까지 뭐 강연에도 많이 다녀보고 했지만 오늘이 제일 젊은 분들 모시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긴장이 되면서 재밌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22년도니까 지난 2018년도가 50주년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샘물이 나오던 시점부터 해서 여러 가지 특수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철강제들을 국내에 해외에 수출을 했는데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철강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거나 이 건물 안에 그리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 폰 테두리라든지 아마 집에 있는 싱크대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철강제는 거의 포스코에서 다 납품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68년도에만 해도 보리고대교에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왜 했냐? 쌀이 부족한데 흰 쌀밥만 가지고 오면 벌을 줘요. 그래서 위에다가 어머니가 보리쌀을 한 겹 사 깔고 밑에는 그냥 하얀 쌀로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쌀이 남아서 난리인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빨리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철강 관련되는 금속 제품들이 많겠지만 그런 것들이 싸게 주변 회사에 납품이 돼야만 그걸로 제작을 한 제품을 해외에 팔거나 국내에 팔았을 때 좀 더 싸게 팔면서 이윤을 남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제철 보국이라는 사명 아래에 아주 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회사가 움직여 왔습니다. 그 덕분에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배 만드는 사업들, 그다음에 중공업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제보다는 저희들이 국내에 판매하는 철강 가격이 적어도 싼 가격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몇 해 전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등대 공장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등대 공장은 그 이후로 해서 뭐 LG나 몇 군데에서 선정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 관련되는 AI나 빅데이터 관련되는 그런 기술들을 높게 사서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작년까지 올해도 그렇겠습니다만 12년 연속 철강 회사들 중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12년 동안 계속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도 우수한 기업이고 LG도 우수하고 현대도 우수하지만 포스코도 지금 세계에서 글로벌 넘버원으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철 보국이라든지 그때 있었던 우양우 정신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포항 제철이 포항 바다에 이제 그 모래사장이 지어졌잖아요. 거기서 우양우 하면은 영일만 앞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철소를 짓는데 만일 실패를 하면 그때 제철소 짓는데 참가한 모든 직원들은 우양우에서 포항 앞바다에 빠져 죽겠다. 그런 각오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양우 정신인데, 그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철보국이라든지 우양우 정신이 이제 근대화 초기에 우리들이 이제 각오를 이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했던 좀 기업 이념이라고 하면 18년도 50주년 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각오가 좀 현재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한 그 기업 이념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기업 시민이라는 개념이 되었고, 현재는 이제 모든 직원들이, 모든 회사, 우리 그룹사들이 그런 사상 아래에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하고의 대응을 할 때 판단을 하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뭐 철강이라든지 우측 하단에 2차 전지 소재, 아까 말씀드린 연료전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소재들, 양극재, 전극재, 그다음에 리튬이나 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 식량. 식량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미얀마나 이런 쪽에 이제 쌀이라든지 밀 이런 것들을 이제 탈곡 가공하는 거, 그다음에 저장하는 거, 운송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 업무 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이 넥스트 50년을 위해서 50년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제철보국 다음으로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이념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거기 안에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기업 시민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기업이 어떤 이윤 추구, 영리 추구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모든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이윤, 적자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시민, 여기 계신 분들처럼 사회 속에서 구성원이 되는 시민의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되는 사람들, 내하고 직접 관계가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서로 힘든 부분을 도와서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업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영역을 보시면 비즈니스 부분,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서로 고객사라든지 협력사 같은 파트너들, 그리고 또 소사이어티, 사회 공동체나 개인들까지 포함을 하고, 피플은 그룹 임직원들까지 아우르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업 시민 현장은 뭐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네. 저기 보시면 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18년도에 헌장을 제정하면서 그때 이제 더불어 같이 다 함께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제품 생산하는 직원들부터 그다음에 고객사까지 전담하는 그 끝점에 있는 직원들까지 기업 시민 관점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포스코는 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 이념을 기반으로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회사도 영속하기 힘들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업 시민이라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인격체들처럼 똑같은 활동을 해야 된다. 봉사활동부터 모든 영역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기업 시민 경영 이념 하에서의 포스코 임직원들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이 기업 시민을 삼아가지고 업무나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배움과 나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나은 나라가 되고 우리 사회가 더 밝고 좋은 사회가 되게끔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8년에 포항제철이 처음에 이제 창설이 되고
회사가 이제 점점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인재창조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최초에 69년도 회사가 설립되고 1년 후 시점이 되겠죠.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때는 포항제철이라는 게 회사 이름이었기 때문에 제철연수원으로 처음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독립병원 법인으로 해가지고 인재창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 지금 현재는 지수사 체제 하에서 그룹 전체의 직원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재 개발부터 해서 강의, 그 다음에 인정시험, 그러니까 자격 우리 영어 시험처럼 그런 거 제도까지도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170명 정도 전문 인력이 HRD, 그러니까 인사교육 쪽을 전담하고 있고요. 지금 송도하고 포항, 광양에 교육 부서들이 있는데 2개 센터 9개 부서로 구성되어 가지고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리더십 교육부터 해서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AI, 빅데이터에 관련된 디지털 교육까지 하고 있고 현장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까지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시민 활동을 포스코 전체에서 보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로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봉사활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인재창조원 내에서 저희 그룹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식기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주니어 인공지능 온라인 캠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교계에서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를 뭐 보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보시가 덕을 쌓는다, 뭐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 하는 이야기 중에 살아생전에 덕을 많이 쌓아야 다음에 좋은 또 모습으로 환생을 하고 또 잘 살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있고 또 자기 후손들, 자식들에 또 큰 좋은 행운이나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봉사활동, 보시활동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으뜸으로 쳐주는 게 지식봉사라고 합니다. 지식보시. 그러니까 선생님들처럼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남에게 알려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인공지능 온라인 캠프도 이제 지식 보시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 캠프에서 강의하고 하는 우리 직원들은 나중에 후대에 큰 복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온라인 지능 캠프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대도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격오지라든지 아니면은 가정 환경이 좀 힘들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AI나 디지털 같은 교육을 특별하게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변에 학원도 없을 뿐더러 또 금전적인 부담이 있다 그러면 또 못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없을까 그런 부분에 고민해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교육 운영은 주로 격오지에 있는 초등학생들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라 나오면서 초등학교 때 저런 지금 최첨단 교육들을 서로 차별화된 좀 차이가 있는 교육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나중에 자라서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대상을 보시면 지금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디지털 소외계층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저게 좀 벗어나도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합니다만 타겟은 이제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이고 교육은 매 분기별 1회씩 운영을 합니다. 3주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 운영된 거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 분기별 1회씩에서 총 현재 3회 운영이 됐고 교육 참가해서 수료한 인원은 1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되면 퀴즈 쇼를 해서 정답자에게 어떤 경품이나 상품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1회차 교육은 대구 경북 지역의 아동센터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3월 달에 3주간 교육을 진행을 했고 2회차는 전국 격오지에 있는 학생들 50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됐고요. 1회차, 2회차를 하면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 우리 직원들, 학부모들이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항의가 들어가지고 포항도 격오지고 광양도 격오지인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3회차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100명을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회차는 아마 광양하고 포항 쪽에 지역 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약 100여 명 정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있어서 컨텐츠를 보면 1주차에 보면 저는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이버 폭력이나 디지털 그 게시판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댓글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댓글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성인으로 성장할 때 큰 아픔으로 또 이렇게 간직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과를 하게 되면 첫 1시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건전하게 인터넷이나 웹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활동을 할 거냐라는 좀 품성 교육을 1시간을 하고 그 뒤로 이제 블록 코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교육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디지털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3주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 방식은 전국 각지에 이제 흩어져 있고 또 시간적인 제약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아마 URL은 아래에 적힌 그 부분을 나중에 접속해 보시면 확인이 되실 텐데 오늘 이거를 오픈을 해서 직접 보여드리려 하다가 보통 이런 경우에 좀 에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캡처한 걸로 대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입과식은 이제 한날 1시에 모여서 우리 담당자가 직접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도 입과식하고 강당의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뭐 강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뭐 투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 가보니까 이때까지는 뭐 그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역시 초딩들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360도 다른 거예요. 되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정신이 없는데 되게 명랑발랄하게 재밌게 역시 때 묻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고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저는 퀴즈를 통해 가지고 맞춘 학생들에게는 또 선물을 제공하고 학습은 시간적인 제약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돌아서 학습 콘텐츠를 실행을 해서 영상으로 학습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OC를 들어보면 뭐 정말 열심히 참여했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해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어떤 완성된 결과물을 얻으면서 좀 뿌듯한 느낌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두 번째 오른쪽에 저 이야기는 저도 상당히 좀 인상 깊었는데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포항이나 지방으로 이렇게 간 학생인가 봐요. 우연찮게 거기서 자기 친구를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또 되게 깜짝 놀라서 다시 만난 거를 또 기뻐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에는 없지만은 또 하나는 제 기억에 남는 소감이 아마 부모님이 써주신 소감인 것 같은데 저번에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 학교도 운영을 안 하고 학원도 운영을 안 하고 집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도 못 만나고 하니까 이 메타버스로 하는 이 교육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자녀 교육을 참여시키고 하니까 시간 보내기가 참 좋았다. 엄마의 생각이겠죠.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실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달리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만족도도 넣고 시간도 잘 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4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해서 50에서 100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 초등학생들 대상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뭐 일정은 올해와 동일하게 분기별 1회씩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우수 출석 교육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석 잘해서 수료한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에서는 또 선물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을 보니까 자녀분은 안 계실 것 같고 조카나 뭐 계시면 조기에 URL 찍고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신청을 하시고 혹시 대상이 아닌데 오늘 이 우리 기부박람회에 와서 듣고 찍었다고 코멘트를 주시면 제가 무조건 입과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니어 인공지능 캠프 외에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지금 잘 들어 놓으시면 좀 주변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누구가 될 수도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업인 경영 이념이 사회 문제에 공감하고 뭐 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젊은 친구들 중에 제일 큰 고민거리가 취업이 아닐까. 그 자동화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투자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도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정체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채용이 회사별로 잘 안 됐죠. 우리 위에 몇 년 앞선 선배들은 입사 시험 안 치고 다 채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 5개에서 10개 회사에 원서를 내고 그 중에 4-5개 합격이 돼가지고 골라서 가고 뭐 이런 성장기에는 이제 계속 회사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 반대 상황이 돼서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회사에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포유드림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저런 부분에 맞춰서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5,500명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3,500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1,700명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수한 수료 성적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룹에서 특별 채용할 때 채용에 포함시켜서 끌고 가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50명 정도는 저희 그룹에 직접 취업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부터 해서 면접 보는 방법 이런 걸 트레이닝을 하고 안내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간 무료 합숙 교육을 합니다.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지원을 해드리고 인당 50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가 있는데, AI 빅데이터 그러니까 IT 쪽에 어떤 그 개발자를 좀 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 교육을 받게 되면 12주간 무료 학습 교육을 해주고 연수지원금을 인당 90만 원씩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포항공대 연구 인턴으로도 희망하면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용 기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AI나 뭐 IT 관련되는 분야에도 취업 박람회 같은 거에 연결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 있어서 별도로 창업을 해서 경영자가 되겠다라고 할 때 저쪽에 가면 창업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 좋은 게 이제 4주 무료 학습 교육으로 진행이 되지만 여기는 연수지원금은 안 줍니다. 창업자는 곧 CEO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자기 돈으로 먹고 뭐 자고 해야 되고, 이제 잠자는 거는 무료로 이렇게 다 제공을 해줍니다. 생활비는 뭐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좋은 게 이제 아이디어를 자기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만 있다고 기업이나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막막한데 이쪽 코스를 가게 되면 우리 포스코 그룹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벤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매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올려가지고 창업의 지원을, 금전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벤처밸리라고 또 아주 멋진 건물이 저 포항공대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사무실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그런 지원, 그런 것들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펀드 유치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창업할 때 저 코스를 밟아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소외 지역에 AI 교실을 한다거나,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는 또 스마트 관련 지원이라든지 교육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또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원들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교육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중소기업 공장을 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을 만들어주는데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 개 중에 하나 관심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꼭 지원을 해서 하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직원들이 회사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힐링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뭐 자녀와 함께하는 1박 2일 숲속 캠프, 그다음에 부부 명상 캠프, 부모님과의 추억 캠프가 있는데 제일 반응이 좋은 게 저 자녀와 1박 2일 숲속 캠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캠핑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은 몸만 오면 되죠. 와가지고 딱 차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밤새도록 자녀하고 그동안에 소통 못했던 그런 이야기 못했던 오해가 있던 부분을 푸는 그런 과정인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부부 명상 캠프는 좀 부부간에 또 말은 못했지만 쌓여있는 감정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부분도 끝에는 다들 눈물을 흘리고 끝을 내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그 부모님과의 추억 캠프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상하게 아무래도 연배나 뭐 부모님하고 하는 부분은 아직 공감대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반응들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실제로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오해가 없고, 그다음에 소외된 우리 계층에 있는 부분, 초등학생들 이런 분들이 출발할 때, 교육이나 출발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잘 살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은 활동으로 소외계층이 없는 그런 지식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